당신은 왜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까? 왜 분명히 더 나은 선택을 알고 있으면서도 매번 같은 패턴에 빠져들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그것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흔들리며 불안과 걱정이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의해 훈련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것만은 그 누구도 어떤 상황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당신이 원하는 생각만을 선택할 수 있다면, 당신이 바라는 감정만을 느낄 수 있다면, 그리고 당신이 설정한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1963년 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한 그 강력한 진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계속해서 끌어당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삶을 자석처럼 끌어당길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전환점입니다. 당신이 평생 다른 사람에 의해 훈련당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훈련시켜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만약 이 변화가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더 이상 우연에 맡기지 않고 의도적인 삶을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번호 1. 마음의 지배와 자기 훈련. 당신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누구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있습니까? 당신 자신의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입니까?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다른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당신은 이미 그 순간부터 타인에 의해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스스로를 훈련시키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광고가 그들의 욕망을 결정하고 뉴스가 그들의 두려움을 만들어내며 타인의 의견이 그들의 자존감을 좌우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선택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선택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훈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의식적으로 지배하는 능력입니다. 창조주가 인간에게 부여한 유일한 진정한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소유하고 있는 권리,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가 바로 자신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 정원을 돌보지 않는다면 무엇이 자랄까요? 아름다운 꽃이 저절로 피어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걱정이라는 잡초, 두려움이라는 잡초, 의심이라는 잡초가 당신의 정신적 정원을 뒤덮을 것입니다. 몇 년 전 저는 한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성공할 것이다.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가치를 제공할 것이다. 나는 내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처음에는 어색했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0일 후 그의 사업은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생각들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강력한 힘입니다. 매일 당신의 주요 목표를 마음속으로 반복할 때 그 목표는 잠재의식 깊숙이 각인됩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24시간 동안 그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당신의 행동을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하느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냅니다. 돈이 부족해, 건강이 나빠질까봐 걱정이야,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로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확히 그런 결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원하는 이미지로만 채우십시오. 이것이 자기 훈련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건강한 몸을 시각화하십시오. 풍요로운 삶을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이미지들이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허용하십시오. 매일 아침 당신의 인생 목표를 명확하게 되뇌이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미 실현된 것처럼 느끼며 반복하십시오.
나는 내 분야의 전문가다. 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리더다. 나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친다. 이런 문장들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자기 훈련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훈련시키지 않는다면 세상이 당신을 훈련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훈련은 당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당신을 소비자로, 걱정하는 사람으로,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의 주인이 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생각만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바라는 감정만을 느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번호 2. 감사와 기도의 힘.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뭔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순수하게 감사해 본 적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족한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가지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갈망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랫동안 빠져있던 함정이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들은 모두 무언가를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성공, 더 나은 기회들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기도들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공허함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 떠올랐습니다. 무언가를 달라고 요청하는 대신 이미 제가 받은 축복들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몸에 감사하고 명료한 정신에 감사하며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지붕이 있는 집에 감사하고 제게 영감을 주는 책들에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따뜻한 느낌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기회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더 호의적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세상 전체가 저와 협력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한 창조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때 우주는 당신에게 더 많은 감사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작동 원리입니다. 물이 항상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풍요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흘러갑니다. 당신이 감사의 진동을 발산할 때 당신은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된 그릇이 됩니다. 반대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마음은 마치 구멍 뚫린 그릇과 같아서 아무리 많은 것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몇 해 전 저는 극도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출판사들은 제 원고를 거절했고 강연 요청도 줄어들었습니다. 절망감이 저를 압도하려 했습니다. 그때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감사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에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는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짜내야 했던 감사의 이유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출판 계약이 성사되었고 전국적인 강연 투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제 마음의 주파수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그 새로운 주파수가 새로운 현실을 끌어당긴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의 기도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것은 풍요가 이미 당신의 삶에 존재한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이미 가진 건강, 사랑, 기회, 재능들을 의식적으로 인식할 때 그것들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하루 동안 감사했던 것들을 마음속으로 되짚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로운 하루에 대해 미리 감사하십시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좋은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감사할 이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와 기도의 진정한 힘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수혜자에서 창조자로 변화시킵니다. 당신이 감사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삶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축복의 자석이 됩니다. 오늘부터 감사를 당신의 일상으로 만드십시오. 감사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번호 3. 부정적인 감정의 전환. 당신의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분노나 원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당신을 부당하게 대했던 기억이 아직도 가슴속에서 불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두 가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만든 감옥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당신 스스로 만든 감옥입니다. 증오는 독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독이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독을 마시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마다 당신의 에너지는 파괴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창조해야 할 힘이 파괴에 사용되고 성장해야 할 정신이 복수의 환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증오를 연민으로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은 즉시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제가 수년간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배운 가장 강력한 진실 중 하나입니다. 몇 년 전 저에게 큰 배신감을 안겨준 동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신뢰했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을 어기고 저를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밤마다 분노가 저를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에 대한 원망이 제 모든 생각을 지배했습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분노가 제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었고 눈에는 생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가 저에게 한 번 해를 입혔다면 저는 매일 스스로에게 해를 입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저를 배신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경제적 불안감이나 자존감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적 갈등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니 분노 대신 연민이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대한 미움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연민이란 약함이 아닙니다. 연민은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왜냐하면 연민은 당신을 피해자의 위치에서 치유자의 위치로 이동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연민을 느낄 때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행동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상황의 주인이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깊은 상처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존재라면 어떨까요? 그들이 사랑받을 행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분노는 자연스럽게 이해로, 증오는 연민으로 변화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그 에너지를 당신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민의 실천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당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고통받고 있구나. 그래서 사랑받을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야. 나는 이 사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한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심지어 가짜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실천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상대방에 대한 감정도 바뀝니다. 때로는 그들의 태도까지 변화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전환은 당신의 전체 인생을 바꿉니다. 당신의 건강이 개선되고 인간관계가 좋아지며 창조적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오늘부터 연민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변호사, 과거와의 단절. 당신은 몇 년 전의 실수를 아직도 되짚고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당신을 여전히 괴롭히고 있습니까? 당신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한 미래는 절대 올 수 없습니다. 과거는 무덤과 같습니다. 죽은 것들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당신이 그 무덤을 계속 파헤치고 있다면 당신 역시 죽은 자와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극복하기 어려워했던 도전이었습니다. 과거의 실패들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사업에서의 좌절, 인간관계에서의 배신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 기억들이 되살아나 저를 괴롭혔고 새로운 도전 앞에서도 과거의 두려움이 저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거에 단호하게 문을 닫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를 부정하거나 잊으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가 더 이상 현재의 저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창밖으로 아름다운 풍경들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이미 지나간 풍경만 바라본다면 앞에 펼쳐지는 더 아름다운 경치들을 놓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뒤만 보고 있다가 넘어져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과거의 아픔은 교훈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당신을 영원히 묶어두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과거와 단절하는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과거는 끝났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고 오늘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말장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자 이 선언이 제 무의식에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즉시 그 생각을 중단하고 현재에 집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각들의 의식을 집중했습니다. 숨을 쉬는 느낌, 발이 땅에 닿는 감각, 주변의 소리들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현재로 의식을 가져오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저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들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더 이상 감정적인 고통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냥 일어났던 일일 뿐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서 새로운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몰되어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가능성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쏟았던 에너지가 미래의 꿈을 만들어가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와의 단절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배우되 과거에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들은 당신을 더 지혜롭게 만들었지만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과거의 실패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포기한다면 과거가 당신의 미래를 훔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새로운 사랑을 거부한다면 과거가 당신의 행복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과거의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놓친다면 과거가 당신의 성공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과거에 단호하게 문을 닫으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스스로에게 선언하십시오. 과거는 끝났다. 나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 오늘 나는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다. 현재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끼십시오. 현재야말로 당신이 진정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당신의 것입니다. 과거와의 단절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당신을 진정한 자유로 이끌 것입니다. 번호, 성공의식과 사고방식. 당신은 어떤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상황에 맞춰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한 후에 성공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공하기 전부터 이미 성공자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식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미 달성한 사람의 마음가짐과 행동 방식을 먼저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영이나 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을 성공에 맞게 프로그래밍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몇 년 전, 저는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과 매일 밤 가상의 회의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링컨, 에머슨, 에디슨, 카네기, 그리고 다른 성공한 인물들을 제 마음속에 불러들여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상상 놀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이 가상의 회의를 계속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위대한 인물들의 사고방식과 특성들을 점점 더 많이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링컨의 인내심, 에디슨의 끈기, 카네기의 비전이 제 성격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식의 힘입니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노출될 때 당신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런 사고 패턴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들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들처럼 결정하게 되며 결국 그들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할까요? 어떤 옷을 입을까요? 어떤 자세로 걸을까요? 어떤 톤으로 말할까요? 어떤 생각들로 마음을 채울까요? 이런 세부 사항들까지 상상하고 실제로 따라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공의 주파수에 당신 자신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확신에 찬 자세, 명확한 목표의식, 장애물을 기회로 보는 관점, 지속적인 학습에 대한 갈망 등입니다.
제가 가장 강력하다고 느꼈던 실천 방법은 목표 시각화였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저는 제 목표들을 이미 달성한 모습을 생생하게 시각화했습니다. 단순히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느꼈습니다. 성공한 작가가 되고 싶었다면 저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독자들에게 둘러싸여 사인회를 하는 모습을 상상했고 그때의 기쁨과 자부심을 실제로 느꼈습니다. 유명한 강연자가 되고 싶었다면 수천 명의 청중 앞에서 열정적으로 강연하는 모습을 그렸고 박수갈채를 받는 순간의 감동을 미리 경험했습니다. 이런 시각화를 매일 반복하자 제 행동이 자연스럽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 자신감 있게 말하게 되었고 더 당당하게 걸었으며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제게서 뭔가 다른 에너지를 느낀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상상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출판 제안이 들어왔고 강연 요청이 늘어났으며 새로운 기회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성공의식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성공의식을 기르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성공자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당신은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십시오. 그 사람의 자신감을 가지고 그 사람의 비전을 품고 그 사람의 습관을 만들어 가십시오. 당신의 현재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향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성공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성공은 여행하는 방식입니다. 성공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공인 것입니다. 번호 6. 인내를 통한 극복. 당신은 마지막으로 언제 정말로 어려운 상황을 끝까지 견뎌낸 적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었지만 계속 나아갔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 순간이야말로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던 순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진정한 힘은 편안할 때가 아니라 극한의 상황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하는 마음의 힘입니다. 이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닙니다. 이것은 훈련을 통해 기를 수 있는 근육과 같습니다. 몇 년 전 겨울, 저는 미시시피에서 중요한 강연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목은 쉬어 있었고 열은 39도까지 올랐으며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강연을 취소하라고 권했습니다. 합리적인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강연장에는 제 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포기한다면 그들의 꿈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순간 포기한다면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는 습관이 생길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처음 몇 분간은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중들도 제 상태를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어떻게든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일념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연이 진행되면서 제 몸의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에 대한 집중이 육체적 고통을 압도한 것입니다. 그날의 강연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강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청중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행동이 더 큰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의 힘입니다. 인내는 당신을 상황의 희생자에서 상황의 주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어려운 상황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책을 출간하려고 할 때 20개가 넘는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편집자들은 제 원고가 상업성이 없다, 너무 이상적이다,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매번 거절 편지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1번째 출판사를 찾아갔고 22번째, 23번째도 계속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출판사에서 제 원고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책은 결국 수백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10번째 거절에서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20번째 거절에서 그만두었다면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을 기회를 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제 인생의 목적을 실현할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인내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절을 수용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은 고집이나 완고함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당신의 목표가 정당하고 가치 있다면 그 목표를 실현할 때까지 계속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장애물에서 포기합니다. 조금 더 끈기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나 세 번째에서 그만둡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고객을 설득해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제 제안을 5번이나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6번째에도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끈기에 감동했습니다. 이제 당신과 일해보겠습니다. 그 거래는 제 사업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인내는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작은 어려움을 극복할 때마다 더 큰 도전에 맞설 힘이 생깁니다. 포기하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배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맹목적으로 같은 방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접근법을 계속 시도하면서도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이 닫혀 있다면 창문을 찾고, 창문도 막혀 있다면 새로운 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인내를 당신의 무기로 만드십시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즉시 포기하는 대신 한 번 더 시도해 보십시오. 거절당했을 때 좌절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인내는 당신을 평범함에서 위대함으로 이끄는 다리입니다. 번호 7. 목적 결여가 부르는 실패.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습니까? 만약 머뭇거리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실패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계획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잔혹한 진실 중 하나입니다. 성공은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해야만 얻을 수 있지만 실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찾아옵니다. 마치 중력이 자연 법칙인 것처럼 목적 없는 삶은 자연스럽게 실패로 이끌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거대한 바다 한복판에서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적지도 없고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습니다. 단순히 바람과 조류에 맡겨 떠다니고 있습니다. 어디에 도착하게 될까요? 어디든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곳에 도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 없이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바쁘게 움직이지만 명확한 방향이 없습니다. 그들은 노력하지만 그 노력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몇 년 전 저는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매우 총명하고 재능이 있었지만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에서 성공하고 싶은가?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성공하고 싶은가? 역시 명확한 답이 없었습니다. 성공했을 때 어떤 모습일 것 같은가? 그는 막연한 대답만 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성공하고 싶어 했지만 성공이 무엇인지 정의하지 못했습니다. 목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막연한 소망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명확한 목적이 없으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첫째, 당신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이 똑같이 중요하거나 똑같이 중요하지 않게 보입니다. 둘째, 당신은 기회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목적이 명확한 사람에게는 기회로 보이는 것이 목적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일상으로 지나갑니다. 셋째, 당신은 쉽게 포기합니다. 명확한 목적이 없으면 어려움을 견딜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목적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쉽게 받는다는 점입니다. 자신만의 확고한 방향이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흔들리고 미디어의 메시지에 조종당하며 사회의 압력에 굴복합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사람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 주변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의 에너지에 감염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소홀히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에 집중할지에 대해 의식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패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자기 발전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학교를 졸업한 후 배움을 멈춥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새로운 지식을 쌓거나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제의 지식으로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언제까지 그것을 달성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이룰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명확성이 그들의 모든 행동을 이끌어갑니다. 목적이 명확하면 결정이 쉬워집니다. 이 선택이 내 목적에 도움이 될까? 라는 간단한 질문으로 대부분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명확하면 집중력이 생깁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일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명확하면 인내력도 생깁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종이를 꺼내서 당신의 인생 목적을 적어보십시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으십시오. 언젠가 성공하고 싶다가 아니라 3년 후까지 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겠다처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목적을 읽으십시오. 하루 종일 그 목적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십시오. 모든 선택의 순간에 그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십시오. 목적이 있는 삶과 목적 없는 삶의 차이는 성공과 실패의 차이입니다. 당신의 선택입니다. 번호 8. 최종 교훈과 실천적 적용. 당신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 길은 자기 훈련을 통한 의식적인 삶으로 이어지고 다른 쪽 길은 무의식적인 습관과 타인의 영향에 좌우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수천 명의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발견한 것은 자기 훈련이 없는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들에는 명확한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들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자기 훈련이 없는 사람들은 몸에 무엇을 넣는지에 대해 의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에 따라 먹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식하며 편의를 위해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당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서 최고의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목표의 부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가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막연한 소망만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더 벌고 싶다, 건강해지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는 소망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진정한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하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낮은 자존감입니다. 자기 훈련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의존합니다. 타인의 비판에 쉽게 흔들리고 실패했을 때 자신을 과도하게 비난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존감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나와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파괴적인 비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을 끊임없이 비판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 패턴은 마음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창조적인 힘을 약화시킵니다. 건설적인 피드백과 파괴적인 비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실수들을 피하고 자기 훈련을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적인 습관 형성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시간을 정하고 건강한 식사를 계획하며 독서나 학습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습관의 힘은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21일에서 66일 정도 지속하면 자동화됩니다. 그 후에는 의지력을 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좋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훈련의 복리 효과입니다. 두 번째로, 영감을 주는 인간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당신의 꿈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끌어내리는 사람들입니까? 인간관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성장시키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당신을 위축시키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멘토를 찾고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며 당신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로부터 배우십시오. 세 번째로, 훈련된 정신적 루틴을 유지하십시오. 매일 아침 명상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감사일기를 쓰고 목표를 시각화하며 자기 확언을 반복하십시오. 밤에는 하루를 반성하고 내일을 계획하며 배운 것들을 정리하십시오. 이런 루틴들이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당신의 마음을 강화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며 의지력을 기르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몸을 위해 운동하는 것처럼 마음을 위해서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지속적인 학습을 추구하십시오. 하루에 최소 30분은 독서에 투자하십시오. 당신의 분야와 관련된 책,
자기 개발서, 위인전기, 철학서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십시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언어에 도전하며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십시오. 학습은 당신의 뇌를 젊게 유지하고 새로운 기회를 인식할 수 있게 하며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평생 학습자가 되는 것은 평생 성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훈련은 일회성 행동이 아니라 평생의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실수했을 때 자신을 용서하되 다시 일어나는 것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자기 훈련은 당신을 상황의 희생자에서 운명의 창조자로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유리한 상황을 창출하고 번영을 성취하며 당신만의 독특한 운명을 형성하는 궁극적인 도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게 시작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오늘 당신이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